지구온난화 이야기 12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어떤 한 나라만이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 참가한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자국의 감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한 형평성을 위해 그동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더 노력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1992년 처음 채택될 때는 이러한 원칙을 정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이후 협약에 참가한 국가들의 회의,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입니다. 선진국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되도록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했는데요. 이를 위해 세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 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인 나라가 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공동이행제입니다.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제도는 청정개발체제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해 발생한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이행제와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도록 유도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문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술의 개발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행제와 청정개발체제로 인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를 대비한 방지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 문제를 걱정해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러시아, 일본 등이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선진국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였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와 3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 방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교토의정서는 2000년대 후반이 되면 거의 무력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국제협약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다음 이야기에서 말할 파리 협정입니다.